알제리 사하라 가장자리에 수십 년간 물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좌절해온 한 수자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댐 건설도 관계 수로 확장도 메마른 땅의 갈증을 풀지 못했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은 한국의 한 기술 박람회. 그곳에서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해답, 물 사용량을 90% 이상 절감하는 혁신적인 물순환 농업 시스템을 발견합니다. 그 귀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현지의 뿌리 깊은 불신, 염분 가득한 지하수, 예기치 못한 가뭄의 8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알제리 관료는 이 모든 난관에 맞서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물 한 방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사막 위의 식량 자급이라는 녹색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들의 놀라운 여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알제리 남부, 사하라의 건조한 바람이 오아시스의 희미한 생명줄마저 위태롭게 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제 삶은 물과의 끊임없는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이었습니다. 특히 농업에 있어 물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저는 이 절박한 현실을 바꾸고자 젊은 시절 프랑스로 건너가 수자원 공학을 전공했고 귀국 후에는 환경수자원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부족한 강우를 모으기 위해 거대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했고 제한된 수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관계 수로만 개선에 매달렸으며 마지막 희망인 지하수 개발에도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확장하는 사막과 예측, 불가능한 극심한 가뭄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물을 붓는 듯한 허탈감이 깊었죠. 기존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주식 중 하나인 감자 문제는 물 부족과 맞물려 더욱 심각했습니다. 감자는 아시다시피 물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이런 메마른 땅에서 감자를 안정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외화를 투입해 유럽에서 값비싼 시감자를 수입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수입 시감자는 우리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 병충해에 취약했고 결정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재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죠. 저희 부서는 가뭄에 강한 품종 개량과 물 절약 농법 도입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연구 보고서와 계획안들이 캐비닛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동료들은 지쳐 떠나갔고 수자원 정책국장이라는 제 직책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노력이 결국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농민들의 간절함,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던 2007년 늦가을, 정말 마지막 가능성이라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건조지역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관례적인 출장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혹시나 그곳에서 우리 알제리의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물 사용 기술, 새로운 희망의 물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오랜 좌절감과 마지막 기대감이 뒤섞여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도착한 한국의 국제 건조지역 농업기술 박람회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들이 경합하는 장이었습니다. 담수화 설비, 고효율 관계 시스템, 토양 개량 기술 등 수많은 부스가 있었지만 알제리의 당면 과제, 즉 극한의 물 부족 환경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막대한 초기 투자나 대규모 인프라를 요구하는 기술들이었기 때문이죠. 실망감이 커져갈 무렵 저는 한 작은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원순환형 정밀 농업 시스템이라는 생소한 이름 아래 한국의 한 중소 환경기술 기업 소속의 박진우 박사가 자사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첨단 전자산업과 중공업 강국이었지 극한 환경에서의 농업, 특히 물 절약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박사가 보여준 영상과 데이터는 저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흙 대신 특수 배관 속 영양액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감자식물들, LED 조명 아래 정밀하게 제어되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 사용량을 기존 토경 재배 대비 90% 이상 절감하고 사용된 물과 영양액을 거의 100%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완전 폐쇄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알제리가 겪고 있는 물 부족과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우리 땅에 이보다 더 적합한 기술이 있을까?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강렬한 흥분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물 절약형 농업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밀려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박 박사에게 다가가 알제리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기술 도입 가능성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사막 기후의 고온, 불안정한 수질, 전력 공급 문제 등 예상되는 어려움을 먼저 언급하면서도 이내 자신감 있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시스템은 현지 조건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술의 역할이고 협력의 이유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즉석에서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졌고 놀랍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 알제리와 한국 양국 정부 간의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메마른 우리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진짜 녹색 해법을 찾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박사와의 만남 이후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첨단물, 순환 농업 시스템 도입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과 식량 자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위층에까지 퍼졌죠. 그 덕분에 알제리 한국 물순환 감자 생산 협력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승인되었고 총 18억 디나르 규모의 국가적 사업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로는 알제리 북동부 바트나 인근 고지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비교적 수자원 접근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지만 여전히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이었죠. 얼마 후 박 박사를 포함한 총 8명의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와 작물, 재배 전문가들이 관련 장비와 자재를 싣고 알제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시스템 설치를 넘어 현지 기술 인력 양성, 불안정한 수질에 맞는 정수 및 순환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로 감자를 키운다는 혁신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과연 이 첨단 기술이 알제리의 혹독한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따뜻하게 환대했지만 낯선 사막의 열기와 건조함에 한국 팀원들은 도착하자마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초기 현장 조사와 기본 설계는 순조로웠지만 본격적인 시설 구축 단계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몰아닥쳤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현지 주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평생 물 한 방울을 아껴 써온 그들에게 복잡한 기계와 파이프로 가득한 하얀 시설은 귀한 물을 낭비하는 사치 혹은 외국인들의 속셈으로 비쳤습니다. 특히 지역 원로인 하미드 씨는 저 기계들이 우리 오아시스의 마지막 남은 물까지 다 빨아들일 이라며 노골적인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안정적인 수질을 전제로 했지만 바트나 지역 지하수는 염분과 특정 미네랄 함량이 높아 정밀 펌프와 필터를 계속 막히게 했고, 이는 영양의 균형을 깨뜨려 감자 생육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박 박사와 팀원들은 밤낮으로 수질 분석에 매달려 맞춤형 전처리 시스템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현지 수질에 맞는 영양액 조성 비율을 새로 찾아야 했습니다. 이는 추가 예산과 일정 지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죠. 설상가상으로 복잡한 통관 절차 지연과 일부 핵심 부품의 납품 오류까지 발생하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한국에서는 몇 주면 끝날 일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더 거센 현실의 장벽 앞에서 희망의 불씨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기술적 난관과 현지 주민들의 냉담함 속에서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저 역시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박진우 박사와 한국 팀원들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부품 조달이 늦어져 시스템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임시 순환 펌프를 제작하여 가동을 이어갔습니다. 밤에는 연구실 불을 밝히고 현장 수질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적의 필터 조합과 알제리 환경에 맞는 영양액 순환 로직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정수 설비를 설치하고 정밀 센서를 조정하며 고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기술은 이상적인 실험실이 아닌 바로 이 현장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술은 더 정교하게 현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라고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프로젝트에 대한 뜨거운 책임감과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들의 진심을 현지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팀과 현지인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가교 역할을 자처했죠. 그러던 중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비판적이었던 하미드 씨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 우물 펌프가 고장나 애를 먹고 있었는데 박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무 데가 없이 반나절 동안 땀 흘리며 자신의 엔지니어링 지식으로 펌프를 수리해주고 갔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미드 씨의 눈빛에는 이전의 적대감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일도 아닌데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그 진심 어린 행동이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 한국팀은 1년 중 상당 기간을 알제리 현지에 머물며 연구와 시스템 개선에 몰두했습니다. 알제리의 높은 수온, 염분 많은 물, 강렬한 햇빛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알제리 맞춤형으로 거의 재창조했습니다. 땅속 냉각 파이프를 이용해 배양액 온도를 조절했고 강화된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으로 염분을 제거했습니다. 강렬한 햇빛 조절을 위해 특수 차광막을 적용한 이중 구조 하우스를 설치했으며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자동 정수 및 양액 공급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집요함과 방법은 반드시 있다. 라는 긍정적인 자세는 제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그들의 선진 기술과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의 작업 노트를 함께 보며 복잡한 수처리 시스템 설계도를 익히는 것만큼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처하는 그의 침착함과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우려 노력했죠. 우리는 기술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깊은 수원을 이해하고 신뢰라는 물기를 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헌신적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늦봄, 한국의 첨단 기술과 알제리의 태양 아래
오직 정수된 물과 영양액으로만 자라난 첫 감자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양베드에서 꺼내진 감자 줄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끈하고 단단한 감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흙 한 톨 없이 깨끗한 표면은 햇빛 아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평생 물 부족과 싸우며 메마른 땅만 바라보던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풍요로운 광경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좌절 끝에 마주한 이 생명의 결실 앞에서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척박한 땅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물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한 기술과 땀으로 키워낸 희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외침 곁으로 박 박사가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국적을 넘어선 깊은 동지애와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헤쳐왔다는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이제는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하미드 씨를 비롯한 현지 농부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그날 수확한 신선한 감자로 만든 요리들이 올랐습니다. 저는 알제리 전통 방식으로 감자 타진을 만들었고 한국 팀원들은 즉석에서 감자전을 부쳐냈습니다. 처음 기술을 의심했던 하미드 씨와 농부들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물로 키워낸 감자 요리를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죠. 박 박사 역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고향을 떠올리는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우리와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따스한 감자 요리 속에서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곧 알제리 국영방송과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하라에 피어난 물 절약 농업의 기적, 한국 기술, 알제리. 식량 안보의 세기를 열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죠. 뉴스에는 감자를 들고 감격하는 제 모습과 함께 이 성과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양국의 진심. 어린 협력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믿음이 키워낸 결실. 이라는 평가가 덧붙여졌습니다. 곧이어 유엔 식량농업기구 전문가들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놀라운 물 사용 효율성과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국제적으로 공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자를 수확한 것을 넘어 알제리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자 저의 평생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확의 감격도 잠시 2010년대 초반 프로젝트는 또다시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알제리 전역에 전례 없이 극심한 3년간의 가뭄이 닥쳤습니다.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프로젝트 부지의 생명줄인 지하수 수위마저 위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물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시스템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 여파는 알제리의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고 행정 시스템마저 경직시켰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쳐 정부 재정은 위축되었죠.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마실 물도 부족한데 감자가 중요하냐? 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확대는커녕 운영마저 불투명해지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를 권유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박 박사 그리고 한국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망 대신 우리는 더욱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위기 돌파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박 박사는 기존 시스템의 물 효율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한 단계 더 진화한 초절수 순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물의 증발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반밀 폐형 구조와 빗물 저장 및 재활용 시스템 연동,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저전력 정수 및 순환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심지어 공기 중 수증기 응축 활용 연구까지 진행하며 물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알제리 맞춤형 스마트팜의 완성에 가까운 혁신이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저는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물순환 농업기술교육센터를 통해 지역 농민 리더들을 선발, 이 새로운 기술을 전파할 물관리 농업 전도사로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농민들이 직접 시스템을 배우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자 열성적인 지지자로 변해갔습니다. 이 귀한 기술을 내 자식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다. 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치적 혼란과 기록적인 가뭄 속에서도 2012년까지 알제리 내 3개 지역에 개선된 초절 수형 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을 성공적으로 추가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시감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럽산을 능가하며 프로젝트는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2015년, 불과 몇 년 전 20% 미만이었던 알제리의 시감자 자급률은 95%까지 치솟았고 농업용수 사용량은 동일 생산량 대비 획기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이던 시감자 수입 비용은 5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농민들의 시감자 구매 비용 역시 평균 45% 절감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감자혁명이라 명명했고 저는 국가농업혁신 공로 훈장을 받고 환경수자원부 장관 특별자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성공 모델은 곧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건조 지역 국가는 물론 볼리비아, 페루 등 남미 국가들로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유네스코는 저희 프로젝트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한 국제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현직에서 은퇴하여 알제리 한국농업협력재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그간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사하라에 숨겨진 샘알제리와 한국이 만든 물의 기적을 집필했습니다. 책 서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 위대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감에서 피어난다. 한국의 친구들이 가져다 준 것은 단지 뛰어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연대의 소중한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년 한국을 찾아 감사를 전하며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소중한 우정과 협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댐 건설과 관계수로 확장해도 알제리의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좌절했던 수자원 전문가 아델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은 한국에서 그는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물 절약 농업 기술과 그 가능성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독한 사막 환경, 염분 높은 물 현지의 불신이라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한국 기술팀과 굳건히 협력하며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끊임없이 개량하여 마침내 알제리의 식량 안보를 크게 개선한 감자혁명을 이뤄냈죠. 저는 기술의 놀라움보다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벽을 허물고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낸 그 과정 자체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진심 어린 협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값진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도전과 성공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희망과 협력의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